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라. 저는 이 말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어떻게 돈이 없는데 부자가 된 것처럼 행동을 하지? 뭐 이렇게 종이를 막 써버리면 되는 뭐 그런 걸까요? 저는 오늘 소개할 이 책을 읽으면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앞으로 어떻게 부자 행세를 할지를 알게 됐습니다. 오늘 읽어볼 책 요집 백만장자 변하지 않는 부의 법칙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는 부자의 진짜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부자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을 조금 바꿔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부자가 될 것인지,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인지 모든 비밀을 파헤쳐 볼 겁니다. 이 책은 40여 년간 미국의 백만장자 부자들을 연구한 토머스 스탠리 박사의 보고서입니다. 백만장자라는 의미는 요새는 의미가 많이 희미해졌죠. 100만 달러는 하나로 약 13억 원에 해당하는 돈이니 신도시 아파트 한 채 사기에도 빠듯한 금액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2020년 기준 5천만 대한민국 인구 중에서 105만 명만 순자산 10억 원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상위 2%인 셈이죠. 꽤 부자인 것입니다. 백만장자가 갖는 의미는 또한 근로소득이 없이도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지 여부이기 때문에 상징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책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촉발한 인플레이션 이전에 2016년도 미국인의 순재산 중위값은 97,300달러로 추정되지만 여기에서 주택자산을 포함하지 않으면 이는 25,000달러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돈 3,200만원가량 되는 것이죠. 주택연금이라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걸로 충분할까요? 우선 우리가 갖고 있는 부자에 대한 편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람들은 아마 부자가 악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스크루지가 악하다는 개념은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듯하다. 사람들이 흔히 떠올리는 부자는 이탈리아 양복을 입고 페라리를 몰며 요트에 올라 지중해에서 크루즈를 즐기고 100달러 지폐로 불을 붙인 질 좋은 시가를 피워대는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인간일 것이다. 바로 눈앞에 생생히 그려지지 않나요? 하지만 실제로 미국 백만장자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기 부자들의 초상에 대해 읽어보죠. 35페이지입니다. 백만장자들은 예산을 세워 생활하며 절약한다. 그들의 70%는 한 해 의식주 비용으로 얼마를 쓰는지 알고 있으며 59%는 늘 검소하게 생활한다. 백만장자들이 청바지 구매에 쓴 최대 금액은 50달러, 시계에 쓴 최대 금액은 300달러다. 지금까지 자동차 구매에 써본 최대 금액은 4만 달러였다. 우리 돈 5,200만원가량이죠. 100달러짜리 지폐에 불을 붙일 만한 인물들이 아닌 건 확실해 보입니다. 많은 부를 가진 사람들이 잘못된 언행으로 구설수에 오르거나 TV 뉴스 한 자리를 차지하기도 하죠. 체납된 세금을 받으러 간 집에서 나온 돈다발 장면이나 위험한 운전하는 수입 스포츠카가 쉽게 떠오릅니다. 그렇지만요, 94페이지입니다. 500만에서 1000만으로 추산되는 미국의 백만장자 가정 중에는 아마 악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부자 대다수는 전통적 방식을 통해 합법적으로 부를 일궜다. 하지만 신문 일면을 장식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여러 재단, 대학, 사회단체, 자선단체의 연례보고서를 받았는데 어떤 연례보고서든 익명의 기부자는 항상 있었다고 했다. 기부금 액수도 몇만 달러에서 몇백만 달러까지 다양했다. 자, 모든 부자는 악할까요? 아니면 모든 빈자는 선할까요? 우리가 경멸하는 스크루지의 모습은 부자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눔을 실천하는 부자도 있고 악행을 일삼는 빈자도 있을 겁니다. 저자는 이제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들을 경멸하는 걸 멈추고 그들의 행동을 살펴보고 내 삶에 적용할 부분들을 찾아 검토해야 한다고요. 그러면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지만 크게 이 네 가지로 귀결될 겁니다. 첫 번째, 자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두 번째, 자원봉사나 가족과의 시간을 자유롭게 낼 수 있다. 셋째, 보수는 적을지 몰라도 더 큰 만족감을 주는 일을 할 수 있다. 넷째, 직장에서 뛰쳐나올 경제적 자유를 가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책을 관통하는 가장 중심 주제, 본격적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강조하는 자수성가의 비밀은 딱 이 두 단계입니다. 첫째, 수입보다 적게 지출하며 저축하고 검소하게 생활한다. 둘째,
꾸준히 공부하여 자신감을 갖고 투자를 진행한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 알지만 느리고 답답해서 선호하지 않는 길이죠. 누구나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절제하며 살고 싶은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책에서 제시하는 이 방법은 느릴 수는 있어도 가장 확실하게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비밀, 검소하게 생활하기. 막상 들여다보면 이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매일 매 순간은 소비 조장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어플을 치워도 네이버에서 광고를 어찌나 잘하는지 소비의 유혹을 떨치긴 쉽지 않습니다. 구입하려고 포털에서 검색했던 제품들이 뉴스를 보는 자꾸 화면에 나타나죠. 어떻게 여기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내 이웃이 뭘 하던 무슨 상관인가? 이 책의 핵심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최신 폰을 샀건 차를 샀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런 작은 거 신경 쓰지 말고 내 갈 길을 묵묵히 가는 겁니다. 내가 백만장자라면 이웃이 새 전자기기를 사던 옷을 사던 신경이 쓰일까요? 가진 게 많다는 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말해줄 뿐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말해주는 건 아니란다. 은퇴 후에 자유로운 시간을 준비해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소비주에 들이는 돈도 적지만 소비재를 아껴 쓰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재의 본질과 기능에서 비롯되는 가치에 더 집중한다는 것이죠. 크게 옷과 자동차로 사례를 들었습니다. 포인트 부인은 옷의 가치도 이해했다. 하지만 옷에 큰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은 결코 없었다. 옷은 너무 빨리 가치가 떨어지고 순재산에 구멍을 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항상 잘 차려입은 것처럼 보이고 싶었다. 저는 중고 디자이너 옷을 주니어 리급에서 사서 입어요. 그녀가 구입한 옷 중에는 원래 가격표가 붙어있는 것들도 많다. 즉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인 것이다. 오스틴의 화려한 갑부들이 포인트 부인의 옷값을 보조해주고 있는 셈이다. 포인트 부인은 그렇게 아낀 돈을 우량주를 사는 데 쓴다. 또한 미국의 백만장자들은 자동차를 정비해가며 오래 타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본질과 기능에서 비롯되는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죠. 내 차를 내 손으로 정비하고 깨끗이 관리하며 오래 타는 것, 클래식이라는 가치에 대한 남자들의 로망 아닐까요? 클래식카에 대한 동경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당장 저도 제 차 엔진룸을 언제 청소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네요. 두 번째 비밀, 꾸준히 공부하여 자신감을 갖고 투자를 한다. 자신의 소득을 재산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큰 사람들은 투자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이겠죠. 또한 백만장자들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높은 위험을 감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설문에 응답한 70%의 백만장자가 투자 자문가보다 자신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러한 투자 지식에 대한 자신감의 경우 마켓 타이밍을 맞출 수 있다는 식의 과도한 자신감이 되면 양날이 검이 되지만 내 결정에 책임을 지고 시장의 흔들림에 따른 자산 가치의 변동을 견뎌낼 수 있는 자신감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철저한 가치 판단으로 한번 결정을 내렸으면 일시적 시장 변동에는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이렇게 미국 백만장자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책의 일부 내용은 그 환경과 취향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은 아니지만 전체 내용을 관통하는 큰 줄기, 즉 검소한 생활로 저축을 하고 투자를 통해 소득을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은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유효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부자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어쩌면 우리가 절약하고 저축하는 모습이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챌린지 같이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책을 읽어보시고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생활을 변화시켜 나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소비지향적인 생활을 바꿔나가면서 느낀 점을 차차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재미있는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